안녕하십니까, 성한비TV 김규주입니다. 오늘은 콧줄을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꽂게 되는지, 그리고 꽂게 되면은 이거를 빼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콧줄을 꽂게 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콧줄 꽂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연화장애, 중증의 연화장애 유발시킬 수 있는 질환들은 전부 다 콧줄 꽂을 수 있는 질환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면은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해서 연화장애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콧줄을 꽂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진행된 치매나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이거는 알츠하이머나 루이스의 치매라든가 아니면은 진행성 핵사앙금마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두축두 치매를 포함한 모든 치매에 대해서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질환들이 있고 질환이 일정 수준 진행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연화장애가 동반을 하게 되고, 이게 또한 중증의 연화장애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대부분 콧줄을 꽂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루게릭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근육성 질환이나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화장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콧줄 꽂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뇌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장 속에 암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거에서 장 인부가 막히거나 상당히 좁아졌다던가 아니면 장이 꼬이는 증상이 있다던가 수술 후에 장 협착 등이 심하신 경우에는 그 안에 가스가 찬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중정혈관 안에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 체액 같은 게 찼을 때, 담즙이 같이 찼을 때 그걸 빼내기 위해서 콧줄을 통해서 배액을 하신 경우도 어느 정도는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그 수에는 이제 여러 질환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연화장애가 있을 때 그냥 콧줄 넣고 끝이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저희는 연화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VFSS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영제를 써서 실제로 삼킨 기능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만약에 폐렴이 매우 심각한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보호자분들에게 연화검사 VFS를 시행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 검사가 되게 되면 이 검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화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3개월 동안 연화재활치료가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연화재활치료를 하면서 최대한 연화기능을 회복시켜서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 연화치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실 것 중 하나가, 콧줄 꽂으면 그때 또 못 먹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콧줄 꽂은 상태로도 입으로 드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콧줄 껴는 경우에 연화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충분하게 영양 섭취가 먹기는 먹지만 이나 약이나 음식이 충분치 못한 경우 결국에는 콧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에 수분 공급, 약 공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드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입으로 벗는 것을 당연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콧줄 꼰다고 해서 입을 전혀 못 먹는다, 이런 개념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